여러분, 농구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건 축구, 하는 건 농구, 욕하는 건 야구 이렇게 삼박자를 맞추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축구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니니 끄지 마시고 최근에 인스타를 보는데 이런 피드글이 있더라고요. 코칭트리라는 건데 꽤나 매력적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는 50견이 와서 농구 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보지도 않으니까 이게 누군지도 가물가물한데 딱 봐도 저 그렉 포포비치란 양반 밑에서 배운 감독들이 어디서 감독직 하나씩 차지하고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피드글에 요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리그 경기도 없는데 이거다 싶었죠. 현대 축구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인물, 축구사적으로나 성과적으로나 모두 성공한 인물, 과르디올라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술 분석 요런 거 없고요. 자료 정리 정도입니다. 솔직히 전술 분석 없이 요 정도 썰 풀기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다시 돌아와서 이 사진으로만 봐도 3대 리그에서 굵직한 감독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는 떠났지만 라리가의 사비 에르난데스, 레버쿠젠에서 무패 우승을 이끈 사비 알론소, 이번 시즌 바이에른 미넨을 역동적으로 이끄는 콤파니,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들입니다. 만약에 펩이 진짜 부목격으로 이 감독들 생각한다면 조금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 같은데 선수 시절에는 사비가 아무래도 더 자신의 전술 철학에 맞는 선수였을 거거든요. 물론 알론소도 엄청난 선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레알 출신이다 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비한테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펩의 철학을 잇는 감독이 되고 보니 알론소가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썩 입맛이 개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요 정도로 보기로 하고 사진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3명의 감독 마레스카, 아르테타, 테나흐 이 3명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펩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칭 트리를 이루고 있는 감독들입니다. 아르테타는 뭐 말해 뭐해 이미 청출어람하고 있고 마레스카는 우려와 다르게 리그에 연착륙하면서 첼시를 4위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처지는 게 테나흐인데 그래도 최근 기사 보니 이번 시즌 성적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테나흐 체제를 믿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맨유 팬들 피눈물 흘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축구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보다 감사한 결정이 없다. 이국당에서 감사 인사 전해봅니다. 그래도 펩의 후예들 관련된 이야기인데 펩이 어떤 축구하는지는 겉핥기라도 하려고 좀 찾아봤거든요. 사실 저는 펩보다는 무리뉴, 펩보다는 클롭이라서 클롭이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펩이 하는 그 축구 그냥 축구 잘하는 재능충들 데리고 축구 우열반 가리는 거 아닌가? 뭐 요따위 방골적인 생각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상 준비하다 보니 왜들 그렇게 펩펩거리는지 약간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펩이 가진 축구 철학을 몇 분짜리 영상 추갈못이 정리하기는 어려우니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단어로만 정리하자면 압박, 소유, 근접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3줄 요약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공을 탈취한다. 공을 소유하는 것이 곧 수비다.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니 수비와 매한가지. 공이 골대에서 가까울수록 골을 넣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건데 보면 볼수록 참 쉽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철학으로 삼는 것 아닌지 싶다가도 저 쉬운 걸 해내니까 머리가 없지 싶기도 한데 조금 지루해지고 있다 싶으니 알만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르테타, 마레스카, 테나흐가 지금 이야기한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잘하고 있는 아르테타를 보면 테타볼은 이미 펩의 철학을 잇다 못해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추갈못이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연한 감독입니다. 상황에 맞게 전술 수정을 빨리 하고 선수 빨리 바꾸고 결과 내고 쉽지만 어렵죠? 테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일단 당장 지난 맨시티전만 봐도 수비지향적인 축구 선보이며 결과 만들어냈죠. 플랜 A는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박이라는 부분에서 극대화를 이뤘다고 보는데 아스날이 언제부터 수비가 강한 팀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수비가 강한 팀이 맞습니다. 팀적으로 압박을 가하되 후방을 열어두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압박으로 전방에서 기회를 얻어서 골대 가까이 가기에 용이하고 후방에서는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공을 따내서 소유를 통한 공격 전개가 가능하게 되고 공격이 곧 수비라는 펩의 철학 사실은 크루이프이즘에 가까운 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첼시인데 테타형이 완성형이라면 마레스카는 성장형이라고 봐야겠죠. 우선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막 7경기를 치른 감독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기 뭐하긴 하지만 9월에 감독상을 수상한 만큼 흐름을 타서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이번 시즌 속 시원한 것 중 하나가 그래도 경기를 지배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연애할 때도 주도권 뺏기고 시작하면 괜히 막 의기소침해지고 드립치고도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책에서 그러던데 지난 시즌까지 몇 년간 암흑기가 그랬는데 올해는 뭐 드리블도 많고 치고 골도 많고 넣고 승점도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볼 소유가 되어서라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펩의 철학을 잇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풀백에게 중앙으로 올라오는 인버티드 역할을 주고 2-3 또는 3-1을 만들어서 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러다 보니 중앙에서 미드필더가 상대 진영에서 약간은 프리한 룰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서 수적 우위와 혼란을 주어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상대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채팅을 일으켜 선수들이 몰릴 때 반대 전환을 통해 마두에케 같은 선수에게 아이솔레이션도 시키고 솔직히 방금 얘기한 거 제가 쓰면서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요즘 축구 유튜버들 이런 단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기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럼에도 첼시가 아스날이나 맨시티 같은 전진성을 왜 보여주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당장은 전술적인 부분보다도 선수 구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데브라이너, 라이스, 웨데고르, 로드리나 하다못해 코바치치까지
이러한 공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유형의 전진성을 장착한 미드필더가 현재 첼시에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엔조가 한 단계 틀을 깨고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나흐인데 템빠기는 느낌상 지금까지는 실패형으로 봐야 할 것 같죠. 잘 되는 집은 사실 뭐 하나만 봐도 잘하는 거 투성이로 보이는데 안 되는 집은 진짜 잘하다가도 하나 안 풀리면 그 경기 말아먹잖아요. 그게 요즘 맨유입니다. 패배 철학을 다시 생각해보면 압박, 소유, 근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테나흐는 어느 하나 특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안 하는 팀이 어디 있겠냐마는 일단 주전으로 나오는 미드필더진의 노세화로 팀 단위의 압박이 불가능 혹은 가능하더라도 풀타임이 어렵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로 모두 30줄에 들어선 선수들인데 이들에게 강한 압박을 요하는 건 일종의 노인 학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 단위의 압박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지금 맨유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달롯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달롯이 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풀어나갈 정도로 기가 막힌 플레이메이커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보다는 패스 앤 무브 성향이 강한데 이러면 완전히 맨유의 시간 안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소유 시간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근접이라고 보는데 지르크지라는 공격수의 역할이 꽤나 크다고 봅니다. 박스 안팎에서 공을 흘리거나 패스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새로운 연계 소문이 나타났구나 싶기도 한데 이러한 플레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리그 초반, 아직도 초반이긴 하지만 지르크지 데뷔하자마자 경기들에서 연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레시포드가 좀 폼이 아쉬웠단 말이죠. 지금은 레시가 올라왔는데 팀 단위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르크지까지 공이 잘 안 와. 공이 없는데 연계를 어떻게 하나? 지르크지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시너지를 내지 못해서 템팍이 상당히 답답할 만합니다. 심지어 지금 폼몹에 보이는 부상 선수만 8명인데 이 중에 수비 라인이 5명에 마이누까지 수비 쪽으로 보면 6명이거든요. 안 되는 집 특 아시죠? 부상 선수 계속 나옴. 나는 지난 시즌에 리스 제임스랑 포파나 뛰는 걸 본 적이 없어. 여하튼 돌아와서 이렇게 3명 보니까 펩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데 끝나기 전에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완성형 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항하는 대항마들이 한 명씩 꼭 있었거든요. 라리가의 무리뉴, EPL의 클롭이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럼 지금 완성형에 가까이 가는 아르테타와 비견될 뉴 클롭이 있느냐? 요게 궁금해서 멋대로 한번 정해봤는데 아르테타와 휘르첼러가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클롭이 추구하는 헤비메탈 축구를 지금 보여주는 감독으로 클롭의 후임인 슬롯이 있긴 하지만 또 아르테타가 아직 위에가 건재하니까 빡빡이 커터 하나 맞춰야 해서 슬롯으로 봐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테타나 휘르첼러 둘 중에 하나는 언젠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휘르첼러는 30대인데 클롭의 선수를 이어받은 슬롯보다도 헤비메탈을 넘어서 헤비메탈 하레비를 데리고 축구하는 휘르첼러가 클롭의 젊은 모습을 더 많이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팀 단위가 아니라 그냥 포지션을 파괴하는 압박,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라인업, 선수들의 미친 듯한 활동량, 휘르첼러가 지난 7경기 동안 보여준 모습인데 여기서 수비력은 상당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축구는 클롭의 처음처럼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전술사적으로 최고인 학파의 맥을 잇는 아르테타와 그들을 언제나 견제하던 세외 극단주의자들의 후인으로 나타난 휘르첼러, 이들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저만이라도 한번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